커피 한 잔이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고졸이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죠. 폭언, 학벌 차별, 횡령, 성희롱까지. 팀장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물려받을 회장의 딸이라는 거요. 이름을 바꾸고 배령을 숨긴 채 고졸 인턴으로 들어온 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그 가면을 벗을 때가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궁금하실 텐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넥스트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윤세진입니다. 겉으론 해외 명문 MBA를 졸업하고 글로벌 지사에서 경영 수업을 마친 재벌 2세지만 제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정해진 내일 위해서만 달려왔고 제가 이끌게 될 회사의 진짜 얼굴은 전혀 모른 채로 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사람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를 물려줄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 윤석철 회장님은 뜻밖의 제안을 꺼냈습니다. 넌 가짜 신분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가야 한다. 고졸 인턴으로 말이지.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재벌 2세에서 고졸 인턴이라니. 이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진짜 잠입이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희서, 나이는 24세, 지방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인 인턴 사원이란 설정이었죠. 명품 옷 대신 동묘에서 산 저렴한 정장을 입고 아버지가 만든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강희서 씨? 마지막 지원자예요. 어디 학교 나오셨죠? 면접관의 질문은 비웃음 섞인 말투였습니다. 요즘도 고졸이 대기업에 오나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요. 기회만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저는 넥스트그룹 마케팅 전략 2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같은 3개월이 시작되었죠. 첫 출근 날부터 저는 온몸으로 차별을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직원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그 고졸 인턴이래. 옷 보니까 그냥 티나네. 요즘 대기업이 CSR 한다고 뽑는 애들이잖아. 몇 달 있다 나가겠지. 책상도 창고 옆, 프린터기 옆자리에 주어졌습니다. 제 옆자리에 김유진 대리는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팀 고졸은 처음이네요. 뭐 커피 심부름은 잘하시죠?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조민혁 팀장, 눈빛부터가 싸늘했고 인사하자마자 말했습니다. 고졸이면 커피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지. 커피 심부름이 첫 업무였습니다. 조 팀장은 일부러 복잡하게 주문했습니다. 나는 라떼. 차 3개에 저지방, 우유. 온도는 65도로. 유진아, 내 거는 뭐였지? 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반만, 샷 2번, 물 적게요. 팀원들은 일부러 장난처럼 주문을 외쳤고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14명의 커피를 받아 적었습니다. 실수하면 제 월급에서 깐다고 했습니다. 결국 커피를 다 들고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조 팀장은 컵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커피를 제 머리 위로 부었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머리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고 새로 입은 아이보리 블라우스에 커피 얼룩이 생겼습니다. 화장실에서 저는 커피 얼룩을 닦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윤세진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고졸 인턴 강희서가 있었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고였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요. 아버지, 이게 바로 아버지가 말한 진짜 회사의 모습인가요? 속으로 되뇌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메모지, 녹음기, 그리고 작은 USB, 강희서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3개월. 이 회사의 민낯을 낱낱이 기록하고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첫날부터 받은 모욕은 오히려 제 각오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넥스트그룹 마케팅 전략 2팀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엘리트주의였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해외 명문 MBA 모두 스펙 하나로 서로를 평가했고 그 기준에 저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민혁 팀장은 사람을 이름 대신 학력으로 불렀습니다. 고졸이 뭐가 알아? 커피나 제대로 타. 점심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식당에서는 자리조차 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구석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해야 했죠. 그때조차도 조 팀장은 트레이를 들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밥 먹을 시간 있으면 내 책상 정리나 해. 눈치라는 말은 넥스트그룹에선 고졸 인턴이 반드시 갖춰야 할 생존 도구였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복사, 제본, 회의 자료 정리, 그리고 회의실 걸레질까지. 제가 하는 일 대부분은 직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단순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짜증을 내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을 노트에 적어 나갔습니다. 김유진 대리학력 비하 발언 3회, 조민혁 팀장, 커피 폭력, 욕설,
팀원 전체 인턴 업무 외 사적 심부름,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잊혀질지언정 기록은 남으니까요. 그날도 저는 조용히 조 팀장의 쓰레기통에서 버린 인쇄물을 하나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의심스러운 주식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민혁 팀장은 평소에 회의에 늦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특정 요일 오후마다 갑자기 자리를 비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은행 다녀온다는 말이었지만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3시간 넘게 사무실을 비웠고 그 사이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책상 컴퓨터를 켰습니다. 회사 자산으로 주식 거래를 하고 임의로 비용 처리한 엑셀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결정적이었죠. 하지만 단지 그가 횡령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회사의 구조적 차별과 무관심, 그리고 방조까지 드러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나타난 건 두 번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업무가 끝난 뒤 제게 다가온 사람은 배지훈 부장이었습니다. 강희서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회의실로 조용히 이끌린 저는 처음엔 긴장했지만 곧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나도 당신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나 고졸이에요. 야간대학 나왔습니다. 그는 제게 조 팀장의 메일 서버 접근 비밀번호와 함께 말했습니다. 그 인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도 증거를 못 잡았어요. 지금 당신이 가진 게 있다면 내가 도울게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거대한 벽에 작은 균열이 생겼음을 느꼈습니다. 고졸이라는 이유로 미움받았던 나. 그 미움을 경험한 또 다른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아준 것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저는 조 팀장의 메일을 정리했고 예상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회계팀, 인사팀, 구매팀과 결탁한 비리 정황들. 거기엔 고졸 인턴 퇴출 작전이라는 제목의 파일도 있었습니다. 그 파일 속에는 3달 안에 버티지 못하게 만들기, 허위 실수로 인사, 불이익 주기, 회식 자리에서 실수 유도 같은 내용이 있었고 제 이름도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 회사의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것. 그걸 세상에 보여줘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남은 2달, 저는 증거를 완벽히 수집하고 이 회사를 완전히 뒤집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3주차 월요일 아침, 조민혁 팀장은 느닷없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희서, 오늘부터 나랑 중요한 업무 같이 한다.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기분 나쁜 미소가 섞여 있었고 팀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쟤 완전 찍힌 거 아니야? 팀장이 갑자기 왜 쟤한테 저래? 또 괴롭히려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팀장과 단둘이 회의실에 남게 된 순간이 왔습니다. 그는 블라인드를 내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우리끼리 할 얘기 좀 하자. 저는 본능적으로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공간은 증거를 남기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너 어젯밤에 회사에 있었지? 조민혁 팀장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제가 자신의 책상을 조사한 사실을 눈치챈 듯했습니다. 내 컴퓨터 뒤졌지? 뭐 봤냐? 그가 천천히 다가오자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담담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는 제 멱살을 움켜쥐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감히 고졸이 어디서 거짓말이야.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고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배지훈 부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팀장님? 조민혁은 당황해 저를 놓았고 저는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려 있었고 직원들 몇몇이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배지훈 부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직장 내 폭행입니다, 팀장님. 더는 안 됩니다. 그러자 조민혁은 태세를 바꾸며 소리쳤습니다. 이 고졸 인턴이 내 컴퓨터를 해킹했어요. 회사 기밀을 빼내려 했다고요. 그 순간 사무실 한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경비팀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USB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팀장님이 강희서 인턴에게 폭행한 장면이 전부 찍혀 있습니다. 조민혁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같은 시각 배지훈 부장은 조심스레 제게 작은 속삭임을 건넸습니다. 사장님께 보고해야 할 타이밍이야. 내부 고발 진행할 준비됐어요? 그 순간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팀 회의실에서는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말했습니다. 강희서 인턴입니다. 보고할 게 있습니다. 방 안에는 인사팀장 김성태를 비롯해 중역 몇 명이 앉아 있었고 저를 보며 의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곧 USB를 꽂고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자 그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학력차별, 모욕, 업무의 강요, 그리고 팀장의 횡령 정황까지.
모든 증거가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인사팀장 김성태 역시 공모자 중 하나라는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조민혁과 주고받은 메일에 고졸 퇴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거기엔 사장에게는 알아서 잘 포장하자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아연실색한 분위기에 휩싸였고 저에게 고개를 숙이는 중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계획의 절반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폭로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윤석철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준비는 끝났어요. 다음 주 전체 직원 소집을 요청해 주세요. 이제 제가 누구인지 밝혀야 할 때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넥스트그룹 본사 1층 대강당에 전 직원이 소집되었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고 무대 위에 선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왼쪽 뺨엔 아직 커피와 상의 흔적이 있었고 제 이름표에는 강희서가 아닌 윤세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당은 웅성임으로 가득했죠. 저 사람 고졸 인턴 아니야?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저를 주시하는 가운데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강희서로 일해왔던 고졸 인턴은 가짜였습니다. 제 본명은 윤세진입니다. 넥스트그룹 회장, 윤석철 회장님의 딸이며 이 회사의 차기 대표입니다. 강당은 일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벌어진 입, 굳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조민혁 팀장과 김성태 인사팀장은 뒤늦게 나타났고 순간적으로 숨이 멎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2달 동안 제가 직접 겪은 차별, 괴롭힘, 폭력, 그리고 횡령, 여러분 앞에 있는 이 USB 하나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조민혁 팀장의 폭언, 커피 투척, 여직원 성희롱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으로 재생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김성태 인사팀장과 주고받은 고졸 퇴출 작전 파일이 공개되자 몇몇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중에는 제가 함께 점심을 먹고 싶었던 청소 아주머니,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훔치던 경비 아저씨도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조민혁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저 여자가 일부러. 다 꾸민 거라고. 그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들었습니다. 순간 강당은 술렁였고 모두가 그가 또다시 무언가를 던질까 긴장했습니다. 그때 출입문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들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검찰이라는 마크가 달려 있었습니다. 조민혁 씨, 당신을 횡령 및 상습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 순간 조민혁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끌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괴롭힌 게 아니라 회사를 무너뜨린 겁니다. 김성태 인사팀장도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난 몰랐다. 지시받은 것뿐이다 라며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이미 그의 이메일 기록과 CCTV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박정태 사장까지 동행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리를 묵인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는 허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이야. 그날 넥스트그룹은 한순간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붕괴가 아니라 정화였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제가 해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 회사가 다시 태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 뒤로 박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한 눈물이 있었고 숙여지는 고개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3일간 넥스트그룹은 업무를 중단하고 전사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직원들 앞에서 개혁 선언을 했습니다. 첫째, 모든 학력 차별을 금지합니다. 둘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셋째, 인권감시위원회를 신설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대우를 감독합니다. 네 번째 약속은 가장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넷째,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 누구든 부조리를 고발해도 절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가장 크게 박수를 보낸 사람은 과거 조민혁에게 커피를 맞고도 말 못했던 인턴 후배였습니다. 저는 그 후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넥스트그룹의 첫날이 시작됐다고. 대표 취임식 이후 저는 가장 먼저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동안 사무실 복도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던 이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인사하며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소팀 김순자 사원은 제게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라 인사했습니다. 예전에는 누구도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죠. 경비팀 박영수 씨도 매일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이 회사 정말 바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조민혁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눈치 보는 문화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사 첫 주부터 팀장 회의 대신 직원 대화의 날을 열었습니다. 위에서 지시하는 것이 아닌 아래에서부터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첫 직원 대화의 날,
한 사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저 같은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 들어가나요? 그는 카페테리아에서 일하는 계약직 바리스타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포함입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넥스트 그룹의 원칙입니다. 그 말에 강당 뒤편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누구도 크게 웃지 않았지만 모두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오랫동안 외면받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회의 후 한 인턴 사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사실 저도 고졸이에요. 숨기고 있었는데 이제 괜찮을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학력은 경력의 일부일 뿐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선 안 됩니다. 조직 개편도 빠르게 단행했습니다. 환경미화팀, 건물안전관리팀, 현장지원 TF 등 과거 이름조차 없던 팀들을 정식 부서로 승격시켰습니다. 이전까지 잡무로 취급되던 업무에 정식 명칭과 명확한 업무 범위를 부여하고 정기 평가 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모든 직원은 이름으로 불릴 권리와 존중받을 자격을 갖는다는 철학 아래서였죠. 그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부장님 대신 이재훈님, 청소 아주머니 대신 김순자님. 이렇게 호칭이 바뀌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직책이 아닌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외부에도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전례 없는 내부 고발 개혁, 고졸 인턴이 바꾼 대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고, 청년 구직 커뮤니티에서는 넥스트그룹이 진짜 사람이 중심인 회사가 되었다는 평가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완성된다. 저는 매주 한 번씩 무작위 부서를 찾아 직접 직원들과 식사하고 사내 게시판에 대표의 약속이라는 칼럼을 연재했습니다. 첫 칼럼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커피 한 잔이 바꾼 세상.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그 커피는 뜨거웠지만 그 고통은 변화를 만드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회사는 더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은 서로 먼저 도우려 했고 보고서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민혁 팀장이 지배하던 마케팅 2팀은 함께 성장하는 팀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팀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내부 평가 제도를 만들고 팀 운영 방식을 수평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날 김유진 대리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그땐 정말 죄송했습니다. 전 몰랐습니다. 그게 그렇게 아픈 일인지, 그렇게 큰 상처가 되는지 몰랐어요. 저는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용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개혁이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오래전 제게 커피를 던졌던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회의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마케팅 2팀 사무실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팀장은 학력이나 배경보다 성실함과 협업을 강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팀에는 놀랍게도 과거 저를 괴롭혔던 김유진 대리와 후배 인턴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사님, 저 이거 기획안인데 조언 한 번만 부탁드려요. 그 후배 인턴이 저에게 말을 건넸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제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는 것, 그건 누군가를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상징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고졸 인턴 강의서였던 시절에 쓴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민혁 3월 2일 욕설, 3월 8일 커피 투척, 3월 14일 회식 자리 비하 발언, 김유진 3월 4일 비웃음, 3월 10일 식사 자리 외면. 거기엔 그날 기록한 상처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일부는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옆 페이지엔 새로운 기록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김유진 5월 25일 사과함, 진심 같았음. 후배 인턴 5월 27일 도움 요청함, 자연스러웠음.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를 덮고 책장을 닫았습니다. 이제 넥스트그룹에는 작은 변화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엘리베이터를 타면 청소팀 김순자 사원이 오늘도 수고하셨어요라고 먼저 인사했고 그 인사를 임원들도 자연스럽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한켠에는 칭찬 릴레이 보드가 생겼고 학력이나 직책 상관없이 누구든 누구에게든 감사 인사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환경미화팀 김순자님, 오늘 창문 닦아주신 덕분에 회의 집중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마케팅팀 이서님, 후배 질문 친절히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글이 벽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서 넥스트그룹은 조금씩 사람의 회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부 관리자들은 변화에 불편함을 느꼈고 개혁을 쇼로 치부하는 외부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자주 현장에 나갔고 더 많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변화를 비웃는 이들에게는 숫자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로 대응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주 매출은 작년보다 줄었지만요. 재무팀 팀장이 말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자산은 매출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단,
절대 뒤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말에 팀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졸 인턴 강의서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위장할 필요는 없었지만 저는 그 이름을 영원히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름이 있었기에 지금의 윤세진이 존재하니까요. 저는 사내 메일로 전 직원에게 마지막 강의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3개월 전 고졸 인턴으로 입사한 강의서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상처도 받았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무너진 믿음 대신 손 내밀어준 분들 덕분에 저는 이 회사의 미래를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윤세진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회사를 진짜 넥스트 그룹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메일을 보낸 그 순간 회사의 역사도 새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넥스트 그룹은 진짜로 달라졌습니다. 임원 전용 식당과 엘리베이터는 사라졌고 누구나 같은 공간에서 식사하며 같은 문으로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는 직급 대신 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고 메일 서두는 안녕하세요. 대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사람들의 표정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신입사원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드디어 웃어도 되는 회사가 된 것뿐이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사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준 상사님께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전에 말도 못 꺼냈던 회의에서 오늘 제가 아이디어 발표했어요.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이 회사를 저도 제 아이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글들은 숫자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는 회사의 진짜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적처럼 여겨졌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뒤 넥스트 그룹은 2025년 일하기 좋은 기업 1위로 선정되었고 국내의 매체는 사람 중심 경영의 새로운 기준이라며 회사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누군가는 정치적인 쇼라고 폄하했지만 직원들의 만족도와 퇴사율, 생산성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방으로 한 통의 손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이름이 없었고 필체는 삐뚤빼뚤했습니다. 그때 너무 무서웠고 너무 억울했지만 정말 울었습니다.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도. 저는 그 편지를 책상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 어떤 실적 보고서보다 무겁고 소중한 문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경영진 회의를 마친 뒤 1층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위장 취업 첫날 커피 얼룩을 닦으며 혼자 앉아 있었던 1층 카페였습니다. 테이블 구석에는 그날의 흔적은 없었지만 제 기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커피는 뜨거웠고 그날의 눈물은 쓰라렸지만 그 모든 것이 이 회사를 바꿨습니다. 직원 한 명의 존엄이 지켜지지 않는 회사는 아무리 높은 실적을 올려도 망한 조직이라던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그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세진아, 아버지다. 잠깐 들을 수 있겠니? 넥스트그룹 명예회장인 윤석철 회장은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유일한 경영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을 먼저 보라고 했고 가장 낮은 곳에서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회장실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책상 앞이 아닌 소파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제 얼굴을 찬찬히 보시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진아, 정말 잘했다. 이제야 나는 너를 믿고 이 회사를 맡길 수 있겠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고 이 회사를 앞으로 더 오래 지켜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넥스트그룹은 조용한 회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업본부별로요. 임원부터 인턴까지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고 작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자리였습니다. 조금은 서툴고 어색했지만 모두가 긴장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한때 위계와 차별로 무겁기만 했던 조직이 이렇게 사람 냄새 나는 공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쪽 테이블에서는 환경미화팀 김순자님이 직원들과 삼겹살을 구웠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신입사원들이 배지훈 부장에게 업무가 아닌 인생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 떨어져 이 풍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합시다. 우리 모두의 넥스트그룹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위장 인턴 첫날 그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눈물을 삼켰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같은 공간에서 눈물을 웃음으로 바꾼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조직을 바꾼 건 제가 아닙니다. 용기 낸 직원들, 외면하지 않은 동료들, 그리고 진심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제가 아닌 매일 출근에 땀을 흘리는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손을 내밀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행동이 하나의 기적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실감했습니다. 며칠 후
사내 공지 하나가 전체 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고졸 인턴 강의서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새 대표의 약속. 그 안에는 앞으로의 기업 철학이 적혀 있었습니다. 넥스트그룹은 학력, 출신, 나이에 따른 차별을 철폐합니다. 모든 구성원은 상호 존중의 대상이며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실적보다 관계, 성과보다 존엄을 우선합니다. 회사의 존재 이유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메일은 짧았지만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회사, 넥스트그룹은 그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1년 후 넥스트그룹의 실적은 창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익은 직원 복지로 돌아갔고 채용은 더 다양해졌으며 사내 이직 제도를 통해 누구나 원하는 부서에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더 이상 고졸이라는 말이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도구가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배움의 형태는 달라도 성장의 가능성은 같다는 것을 이 조직이 증명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 영상의 첫 장면은 이제 이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배경이 아니라 서로의 가능성을 본다. 이 문장을 쓴 사람은 바로 윤세진이 아니라 당시 고졸 인턴 동기로 입사한 이성우 사원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누군가 안녕하세요. 대표님이라 인사를 건네고 저는 미소로 답합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 똑같은 공간에서 모두가 서로를 마주합니다. 청소팀, 기획팀, 마케팅팀, 신입 인턴까지 모두의 눈동자는 예전보다 훨씬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넥스트그룹의 대표 윤세진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졸 인턴 강희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당신의 직장 갑질 경험, 이야기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